네, 말씀해주신 대로 미국과 러시아 간의 계속된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 이 부분부터 저희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도 좀 시장의 불안을 좀 가중시킬 만한 뉴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에너지 금수법이 가결이 됐고요. 이번엔 러시아를 최혜국 지위에서 박탈하겠다는 미국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좀 볼까요?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Congress votes to revoke Russia's most favored nation trade status sends bill to Biden. 이번에 미국 상원 의원들이 한 가지 합의를 했습니다. 러시아 관련해서 이 합의점을 찾은 것 같은데요.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 상원이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100명의 상원 의원은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는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는 공식적인 절차로 하원에서도 이날 곧바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17일에 하원이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인권 탄압에 대한 제재 근거가 되는 마그니츠키법 문구가 수정된 것을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삼게 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요. 이 문구가 논란이 되게 되면서 절차에 잠깐 브레이크가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기존대로 문구를 다시 바로 잡는 데에 합의를 이루면서 하원에서도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고요. 또 상원은 이날 러시아산 수산물과 다이아몬드, 보드카 등 주요 상품에 대한 수입 통제를 명문화하는 별도 법안까지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러시아산 원유와 보드카, 수산물과 다이아몬드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공식적인 문서로 옮길 것으로 보입니다. 예고는 있었는데 사실 지난달에도 행정명령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입법화 시키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러시아가 받는 불이익이 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좀 피해를 보게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살펴주세요. 네, 그 부분까지도 바로 살펴볼 텐데요. 최혜국 지위가 박탈되면 러시아 상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제품은 플라티늄, 화학 원료, 철강, 제철, 티타늄과 엔진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주요 수입품에 관련해서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가 되겠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러시아와의 정상 무역 관계를 공식 취소하는 것은 상원이 해야 옳은 일이라면서 이는 푸틴 경제에 또 다른 큰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법안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푸틴의 야만적인 공격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모든 전략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는 만큼 이러한 타격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부도덕한 깡패라고도 언급을 하게 되면서 이런 국가는 정상적인 국가들과 함께 무역을 할 만한 그런 지위를 가져갈 수 없다라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러시아의 자금줄을 옥죄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또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국 간의 치밀한 긴장 관계 지속되고 있다는 점 시장에서는 항상 체크 포인트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 원자력 관련된 얘기를 좀 볼까요? 네, 영국에서 계속해서 원자로를 짓겠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면서 좀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살펴주세요.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UK targets more nuclear, wind power and fossil fuels in bid for energy security. 이번에 영국에서도 원전 관련해서 이제 적극적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바로 자세한 내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영국이 2050년까지 전력 생산량의 25%를 원자력 발전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를 위해 신규 원전 8기를 건설하겠다는 목표인데요. CNBC 보도 내용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날 원전 발전량을 2050년까지 24기가와트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7기가와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와 비교를 했을 때 3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인데요. 이번 발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된 데 따라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게 너무 높다 보니까 타격감도 높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타격을 앞으로는 조금 더 줄여나가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자력 발전에 힘을 쓰는 모습이고요.
영국은 올해 말까지 전체 석유 수요의 8%에 해당하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원전에 관심이 몰리게 되면서 최근에 우라늄 ETF 쪽으로 뭉칫돈이 물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가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기까지 그 과도기를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각국의 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국에서 의존하고 있는 것도 원자력이네요. 이쪽에 힘을 조금 더 싣겠다라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도 하지만 지금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될지가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원자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발전 계획도 이번 발언에 포함이 됐습니다. 영국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량을 2030년까지 최대 50기가와트로 늘리기로 했고요. 태양광 발전량의 경우에는 2035년까지 14기가와트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BBC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번 계획을 통해서 2030년까지 영국 전력의 95%가 저탄소 공급원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쪽 이 부분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영국은 새로 공개한 에너지 안보 전략을 토대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영국의 산업에너지부 장관은 값싼 신재생 에너지와 새로운 원전을 확대하는 것이 몇 년 동안 영국의 에너지 독립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틀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보리슨 영국 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7일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석 에너지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긴 한데 지금 전쟁이라는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목표를 조금 더 속도를 늦출 수 있겠다라는 뉘앙스의 좀 발언도 함께 나왔는데요. 영국의 에너지 정책 어떻게 가져가게 될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중국 얘기 해보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중국 얘기하면 저희도 심기가 좋지는 못한 상황인 게 뭐 의류라든가 먹는 것까지 해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우리나라 제품을 굉장히 기피하고 있다는 뉴스를 아마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워낙에 좀 코로나 제로 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스마트폰 시장이 많이 안 좋거든요. 이 안에서도 애플은 피해가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China's smartphone market could plunge 20% as COVID cases spike, but Apple may see growth. 중국에서 이 스마트폰 시장까지 위축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자세한 흐름 파악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의 닐 모스턴 디렉터는 올해 2분기 중국 스마트폰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닐샤 파트너도 4월에서 5월 기간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2에서 13%가량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6월이 되어서야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서 중국의 대표적인 쇼핑 시즌 이 부분이 다가오게 되면서 스마트폰의 매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한 매니저는 이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모멘텀 둔화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들게 됐고 이에 따라 충격이 올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비하면 공급 차질의 원인은 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매니저는 2분기 스마트폰 인도량 감소가 안드로이드 시장 중심의 모멘텀 감소 때문에 나타날 것이라면서 안드로이드 휴대폰 관련한 전망까지도 다소 회의적이게 바라봤습니다. 네, 그 안에서도 사실 애플폰이 또 잘 팔리더라고요. 중국에서 분명히 반미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원하는 또 애플 유저들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애플은 계속 좋을까요? 중국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네. 앞서 살펴봤다시피 안드로이드 매출 중심의 이런 약화 흐름을 분석을 한 거였고요. 네. 이 애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애플이 화웨이가 무너진 데 대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었는데요. 결국 애플은 이런 반사수혜를 누리게 되면서 오히려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웡 매니저는 이 애플의 경우 2분기 중국 시장에서 매출 상승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고요. 또 모스턴 디렉터도 충성도가 높은 부유한 고객들이 새로운 아이폰이나 더 가격대가 좋은 5G 모델의 아이폰 모델을 구매할 것이라면서 올해 중국에서의 아이폰 시장 점유율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리가 중국에서 애플이 가져가고 있는 그 포지션이 프리미엄 폰입니다. 이 화웨이가 가져가는 그 포션을 사실
사실 삼성전자가 뺏어왔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는 좀 전망도 함께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워낙에 강하게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6월부터는 코로나가 많이 완화가 되면서 본격적인 쇼핑 시즌이 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애플에 대한 또 소비 심리가 많이 살아나게 될지 전망은 좋다고 하는데요. 네, 애플의 주가에도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일지 함께 체크 필요한 뉴스였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세 가지 외신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